자, 교과서 3페이지를 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당사자 신청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요즘에 이제 대세가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를 묻는 문제를 매년 지금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렇게 봅니다. 1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의무자 권리자 일어날 때 민법상의 의무자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쉽게 표현해 보면은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도인이 발급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게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럼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줬으니까 등기 넘겨달라. 그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절차법이죠. 그죠? 등기법입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하는 쪽, 이익을 보는 쪽을 권리자,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 불이익을 보는 쪽을 무슨 자? 의무자.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만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3번에 부동산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죽었습니다.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인이 신청하는 경우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을, 병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거든.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는 병하고 또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채무자. 이쪽이 뭐다? 채무.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되거든. 근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지고 와.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키는 이겁니다. 신청은 누구 했다? 병. 명의는 누굽니까? 그럼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이 사람은 신청인입니다. 이 사람이 권리자가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내거든. 그거를 빨리 또 올려야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 준이라죠. 그러면 갑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 그 말소하면은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 여러분들 갑이죠. 그죠? 갑.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너무 쉬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1번에 저당권 설정이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근데 이제 이걸 말소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자.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손해가 원인 무효에서, 자, 여러분들 이 머릿속에 빨리 봐야 됩니다. 누구께 원인 무효입니까? 을. 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누구 걸 회복합니까? 그러면 말소하는 경우에 갑은 무슨 자? 권리자. 을은 무슨 자? 의무자. 이게 빨리빨리 와야 돼요.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갑으로부터 을로의 손해의 경우에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을 동그라미 치죠. 자기 명의의 등기를 말소 회복 동그라미. 그럼 누구께 회복이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6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면 때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자 을입니까? 갑입니까? 을.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을입니까? 갑입니까? 됐다 안 됐다? 7, 8 잠깐만 요리를 와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요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갑을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런 거죠. 을이 뭐다? 전세권자. 자, 1억이거든.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2억으로 올랐죠. 그럼 이쪽이 뭐다? 의무자. 무슨 자? 권리. 5천으로 떨어졌죠. 이쪽이 뭐다? 의무자. 무슨 자?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병에게 소유권이 이인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는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을이 등기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하여도 되고 자르세요. 그럽니다. 병이 등기 권리자고 을이 등기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네, 통과. 우와,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8번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이때는 공부할 때 이래 하세요.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러나 환매했으면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랬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11번에는 단독 신청을 묻거든. 그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각각의 등기마다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고, 단독 신청은 의무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리자 혼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세요. 1번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러니까 말소도 당연히 단독이지. 그 다음에 상속은 다 알고 있거든. 법인의 합병은 상속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다가 187이라고 그러죠. 187. 회사 합병도 187입니다.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니까 회사 설립 합병만 딱 해버리면 소유권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묶으세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멸실 등기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보니까 당연히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죠. 개명이다 개명아니다 개명.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6번은 옆에다가 판결서라고 썼어요. 판결서. 성소한 등기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제 7번을 알아야 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한다. 그럼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의 수용이죠. 186이다, 7이다? 7. 그 다음에 9번, 10번은 딱 됐거든. 여러분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때 가등기 명인이 뭐가 좋으라? 인감. 그 다음에 10번은 있잖아요. 안 외워도 됩니다. 왜? 성낙서가 들어갔죠? 판결서가 들어갔죠? 그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뭐다? 단독. 요즘에 시험에 이제 이 14번을 한 번씩 띄우더라고요. 14번을. 13번에 혼동은 단독이라는 거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그럼 14번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죠. 그럼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지. 이때는 공시채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딱 됐거든. 그러니까 그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로 갔는데 여러분들 1번의 판결에는 OX를 딱 보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이건 아직 적지 마세요. 187조가 있고 단독 신청이 있고 보존이 있거든. 187조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그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성소한 등기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거는 무슨 판결이다? 예. 그럼 요것만 딱 놔놓고 보면 이 등기 안 해도 되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보존 있죠.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이행, 확인. 다 된다, 다 안 된다, 다 된다. 지금 이제 우리는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밑에 갑니다. 이행 판결입니다. 등기하여야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두 번째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확정된 걸 가져가야 돼요. 아직 확정 안 된 거 가져갈 수는 뭐다? 없다. 그러면 가지평이니까 아직 가짜가 붙었잖아요.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지. 그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가 딱 넣으면 옆에다가 판사가 작성하는 거죠. 판결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오른쪽에 공정정서는 공정사무소에서 공정받는 거거든.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니, 이거 갖고는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한 자 피고는 안 돼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옆에다가 형성 판결. 여러분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무슨 판결입니까? 공유물. 그럼 이미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과정은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다. 5번 해보세요. 채권자가 채권자 위에다가 병이라고 썼어요.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 위에다가 을이라고 썼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마지막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딱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병이거든.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뭐를 배웠냐면 을이 등기 안 가져오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우리 항상 배웠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줍니다. 갑이. 오케이? 그러면 갑이 안 넘기려면 을이 소송을 걸면 돼야 안 돼요? 돼. 근데 을이 소송을 안 걸어. 그럼 병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냐면 이 소리거든. 걸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채권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그럼 병이 소송을 걸어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판결서를 갖고 등기하면 누구 이름으로 됩니까? 을. 맞아요. 돼. 그런데 이제 병이 소송에서 이겼거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야, 너 소송 건다고 고생 많이 했다. 네가 등기 신청해도 내 이름으로 되고 그러니까 내가 등기할게. 그래가 이렇게 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병이 갖고 있는 판결서를 갖고 을이 요 소유권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마지막이 답입니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은 우리가 알거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첨부정보의 1번은 중요하죠. 이거를 공부할 때는 이래만 딱 하세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합니까? 권리자가 합니까? 의무자.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출을 해야 해요? 해. 권리자는 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성락서도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어디서 나오는가 안 나오는데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요리 공부를 하세요. 다시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하거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제3자, 하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하나는 행정관청입니다. 행정관청. 그럼 이렇게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락서 필요 있다 없다? 이때는 여러분들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말 그대로 제3자죠. 그럼 그 등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지. 그럼 여기 무슨 자가 붙어 있다? 이해관계 있다는 말은 등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첨부를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데, 자, 요거 조심을 해봅니다.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제출한다. 답을 써놓고 할게요. 행정관청에 허가서가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게 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별도로 전부 해야 된다. 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지. 맞죠? 네. 토지거래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금인은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입니다. 사법보다 행정보다 행정 제출 다 해야 됩니다. 이해했다 못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알면은 가만히 대답을 하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할 게 너무 많거든.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특강 시간에 세세하게 이런 거 하는, 키만 딱딱 잡아가면 되거든. 맞다? 엑기스만 보면 됩니다. 요거 알았다, 몰랐다? 그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당연히 첨부해야지. 두 번째, 이 사람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안 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을 걸었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어요.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 걸었어요. 등기 안 넘겨주니까 소송을 걸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럼 이제는 갑하고 을하고 둘이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을이 혼자 가면 돼, 안 돼요? 돼. 그 말은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닙니다. 들고 가야 됩니다, 전부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첨부할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러나 무슨 등기일 때는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소유권일 때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다.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번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한 정보도 옆에다가 세금 이래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13번으로 갑니다. 자,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 손을 보세요. 여기서 키가 뭐냐면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명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요것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표로 2번을 먼저 보세요. 2번을 봅니다. 신청인입니다. 신청인. 여러분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그럼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합니까? 비법인의 대표자가 합니까? 대표자. 신청인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명의는 옆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소유자는 이건희 회장이 소유자입니까? 삼성전자가 소유자입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명의는 법인입니다. 명의는 비법인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의무자 권리자 있죠? 그럼 저는 제 손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희 회장이 팔아먹는 겁니까? 삼성전자가 팔아먹는 겁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라도 법인, 비법인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위로 1번으로 갔어요. 1번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시작.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대표자 관리인이 뭐한다? 신청. 그럼 대표자 관리인이 의무자 권리자 이단이다? 아닙니다. 대표자 관리인은 신청인입니다. 신청.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의로 명의자 밑에다가 또 한 번 더 썼어요. 소유자. 그래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소유자지. 어성김씨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등기를 신청해 올 때는 종친회가 와야 된다. 종친회 회장, 사람이 와야 된다. 사람. 됐죠? 그러면 사단, 재단에 동그라미 칩니다.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이해했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오세요. 법인하고 비법인의 비교거든. 왼쪽에 신청인, 명인, 의무자, 권리를 그걸 묶었어요. 그거는 답이 같아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를 봅니다. 네 번째 겁니다. 등기 기록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자 죽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시작 기록한다. 그럼 여기서 한 칸 밑에 차이가 뭐냐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러니까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안 올려요? 올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려야 안 올려요? 안 올려. 그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바로 읽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제출합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리니까 필요가 시작 없다.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뭐다? 있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첨부 서류는 1번만 알면 되죠. 결론은 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의무자. 그것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요즘 자꾸 지문으로 띄우거든. 띄울 때는 신청 그거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포괄 승계인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네, 그러면 이때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할 때 갑 위에다가 피상속인 능인을 을에게 매도한 뒤 단독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한 경우 병을 자신의 등기무대로 갑에게서 을로의 소유인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상속 등기 거치고 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러면 신청서 상의 의무자는 아버지다, 자식이다, 자식.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시작, 아버지.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했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요렇게 됐거든. 자, 보세요. 갑하고 병은 부자리가 아닙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습니다. 그 매매대금 받고 죽어버렸죠. 그럼 아버지가 등기할 수 없으니까 병하고 을하고 등기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상속 등기 거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간다, 바로. 그럼 요거는 등기부다, 등기부이다.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사람이 무슨이? 비상속인이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온다, 자식이 온다, 자식. 그럼 신청서에는 아버지 이름 써야 된다, 자식 이름 써야 된다, 자식. 그럼 신청서 상의 의무자는 상속인,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시작, 비상속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방문 신청은 쉬운 거니까 간이는 매친이다 1인, 정정은 뭐다? 전어. 그건 딱 되거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틀릴 리가 없죠. 그죠? 날인 또는 서명. 날인하고 서명. 어느 게 답이다? 또는.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 다음 그 밑에 전자신청입니다. 방문 신청은 비법인만 신경 쓰면 되죠. 비법인은 방문 전자신청할 수 시작 없다. 대리인이죠.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죠. 전자 신청할 때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가 자격자, 대리인. 그 다음에 인감은 방문 신청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 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거든. 전자 신청 인감 첨부하지 않는다. 밑에다 공인인정.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는 모든 거는 공인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그럼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인감은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세요. 방문 신청에서만 인감이 필요합니다. 전자 신청 인감 필요 없어. 사용자 등록으로 갑니다.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기는 최초의 등기신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이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이다. 시작. 등기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했죠. 인터넷 뱅킹 하죠. 그럼 국민은행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요? 해. 그럼 국민은행 아무 지점에 가도 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등기소입니다. 관할 등기소 하면 OX다. X. 2번입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인에 자격자 대리인만 상대를 하면 되고 본인은 상대 등을 할 필요가 시작 없다.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만 상대 등록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감 증명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더바이더 오. 여러분들 정리합니다. 전자 신청이라는 말과 사용자 등록은 또 별개입니다. 그 말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자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거든. 인감, 주민등록 등본 제출한다 안 한다? 하지. 그 주민등록 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은 필요 있다 없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자,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청 정보로 옵니다. 자, 보세요. 1번은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일건 일신청서주의인데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도 뭐다? 있지. 그래서 같은 채권의 담보를 해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한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한다. 요거는 답으로, 지문으로 띄워주면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의 내용이거든. 자,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 자, 봐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세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낸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됐거든.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지분입니다. 지분. 의무자 권리를. 그러면 이제 뒷면이 있거든, 뒷면. 뒷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요렇게. 돈입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청인, 관할 등기소 표시, 요래 되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앞면만 딱 신경 쓰세요. 앞면만 신경 쓰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있지. 조금 더 확대를 시킬게요. 1월 2일 날 사고 팔 수 있다, 있지. 그럼 요 내용은 그림 이해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요게 신청서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요 신청서에 써야 돼요. 그럼 요거 있죠? 요게 부동산 뭐다? 표시. 그럼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요거지. 그 다음에 갑하고 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매도인이 누굽니까? 매수인이 누굽니까? 을.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이거 써야지. 자, 됐죠?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래서 소유권 뭐다? 이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있잖아요. 시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럼 책으로 가볼게요. 요 5페이지 제일 위를 가세요. 5페이지에. 부동산 표시, 요거 됐다, 안 됐다? 네. 두 번째, 신청인은 당연히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 밑에 등기사항은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칠판을 보세요. 요게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일자. 요거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분이 키다며, 지분이. 그러면 1번은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죠?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분을 신청서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건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답은 2번으로 만들지. 그러면 등기할 권리가 합의인 때 합의라는 뜻은 신청서에 기재를 한다, 한다. 합의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그게 키다, 이 말.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욕하네. 지분도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지분은 4분의 1이면 4분의 1. 당연히 지분 표시를 해야 돼요, 안 돼요? 해.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 안에가 신청 정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여기 밖에 놓는 거는 첨부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해. 그게 대장이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매매라고 나와 있죠? 그 매매 계약서 첨부해야 된다는데, 그게 등기 원인 정보지. 맞죠?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썼죠? 그 매도인의 인적사항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신청이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면 아무 관계 없죠? 대리인이 하면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는데, 대표자가 등기하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는데,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신청 정보, 여기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이런 거를 요 밖에 있는 거는 무슨 정보? 첨부 정보.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거든. 첫 번째 갑니다. 여러분들 뭐를 먼저 딱 키로 잡느냐면은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드바이더. 의무자가 하니까 공동신청이에요. 됐죠? 그러면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단독신청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하는 애 왜 한 게 있다. 그게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시험에는 항상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거를 딱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재발급을 받을 수 시작 없다. 없다. 그거 됐고. 그럼 해결 방법 몇 개? 3개. 자,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정 서면. 이해됐다? 안 됐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돼서 등기소에 갈 때 인감증명서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났다는 것까지도 알려준다, 안 준다? 준다. 요게 등기 완료 통지서. 딱 됐죠?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2번이 키입니다. 1번이 키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래만 공부를 하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그럼 항상 요거 있죠. 요거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다, 내려갈 때 필요하다. 그럼 권리자일 때는 다 써야 돼요. 권리자일 때는. 의무자일 때는 쓸 필요가 없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무조건 세금입니다. 세금. 오케이? 그러면 주소를 증명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매도인은 양도세 내야 내려? 네. 매수인은 취득세 내야 내려? 네. 그럼 둘 다 제출을 한다,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 키라는 말이 뭐냐면,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는 돼요? 해. 키는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의무자는 뭐일 때만 한다?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권리자는 다 하거든.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일 때만 한다.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항상 양도세, 취득세가 매도인은 양도세. 그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이전. 됐죠? 네.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거든. 요거는 원리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잠깐만 해보세요. 잠깐만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답은 요거죠.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자자, 시작, 자연인, 시작, 법인, 시작, 비법인. 그럼 요게 자연인 이래 놓으면은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고 재외 국민이 있거든. 그럴 때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나머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등기 명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를 줘. 그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맞죠? 네. 그러면 이거는 부여하는 사람은 5사람이거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 부여한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비법인이나 사무소 설치를 등기할 외국 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그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장과 도면이거든.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3번, 4번을 묶으세요. 3번, 4번은 표제보니까 당연히 대장 첨부해야 돼야 돼요? 해. 그럼 1번, 2번입니다. 1번은 소유권 보존이죠. 그럼 새집 지었다면 등기소로 먼저 간다. 구청으로 먼저 간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죠. 칠판을 보세요. 요 소유권 이전할 때 뭐 가져가야 된다? 대장.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키는 있잖아요. 첫 번째가 키죠. 부동산 일부이라면 뭐 가져간다? 도면. 항상 시험에는 도면을 제출한다, 대장을 제출한다 이런 애거든. 부동산 일부일 때는 뭐다? 도면.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을 보세요.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수개의 건물 소유권 보존, 구분 건물 소유권, 그 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칠판을 봅니다. 이건 토지 소유권 보존입니다. 도면 필요 없어요. 이게 건물 소유권 보존입니다. 도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 개 올라갈 수 있다, 있다. 이때는 위치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도면 제출해.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아파트죠. 아파트 이러면 항상 도면은 같이 다닌다, 따로 다닌다, 같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에 법인은 도면은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 돼요. 컴퓨터로.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종이에 그려가도 돼요. 70살 할아버지가 컴퓨터로 도면을 못 그리잖아요. 종이에다가 그려가도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거든. 유효기간 3개월은 통과. 그러면 2번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이죠.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만 알면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타 X.
다시 한번 합시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O.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한다,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2번은 공부할 게 없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뭐가 들어오라? 인가. 아까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됐죠. 그때 등기소에 갈 때 인감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4번, 5번을 묶으세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확인서 그것만 딱 찾으면 됩니다.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왜 나올 수 없냐면 저는 지금 이 지문을 너무 줄여서 썼거든. 법 조문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때는 요래만 딱 하세요. 확인서죠. 여러분들 대선을 봅니다. 항상 법을 공부할 때 동의서가 들어왔다, 승낙서가 들어왔다, 협의서가 들어왔다, 확인서가 들어왔다라는 이런 서자가 들어오는 거는 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이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승낙서, 합의서 안 써주지. 안 써주는데 들어왔거든. 그러면 써준 사람 반드시 뭐 첨부시키라? 인가. 그래서 법학 시간에 서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인감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 그 밑에 6번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상속인 전원이 뭐가 들어라? 인가. 7번도 동의서 승낙서거든. 그럼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뭐가 들어라? 인가. 됐죠?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공부할게요. 동그라미 1번은 응용이 됩니다. 나머지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하나만 해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어드와이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요거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요 전세권 설정해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의무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갑은 인감 첨부해야 된다, 된다? 해야지. 그러면 정답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랍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자는 인감을 첨부한다. 오답시다. 말소할 때는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인감 제출한다, 한다? 안 할. 그러니까 시험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인감을 첨부한다. 그래 놓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지. 이걸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소유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소유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다시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그럼 여기에 전세권 설정의 의무자는 누구다? 말소의 의무자는 누구다?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이전 딱 해버리면 인감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 인감은 항상 요 단계만 있는 겁니다. 이전할 때는 소유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누구다? 그러면 하면입니다. 전세권 이전은 요거지. 전세권에 다시 1번, 2번입니다. 전세권 이전은 몇 번? 2번. 전세권의 저당은 몇 번? 2번. 전세권의 예를 들어 가압류는 몇 번? 2번. 그러니까 인감은 존재한다, 한다? 안 한. 요 단계에서만 인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맞다. 통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봅니다. 자, 6페이지 오른쪽에 밑에 거를 봅니다. 7번 밑에 봅니다. 공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라거든. 자, 몇 번?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묶으세요. 4번, 5번, 6번, 7번을 묶으세요. 자, 공부할 때 이래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만 해보세요. 1, 2, 3, 4, 5, 6, 7 이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몇 번에서 나눈다? 3번. 요래 나오지.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답은 요겁니다. 요 세 개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 들고 가야지. 요 네 개는 공정을 받아왔다면 인감은 필요가 뭐다? 없다.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거든.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날에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전부 해야 된다는다. 해. 근데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그러면 4번, 5번, 6번, 7번의 글자를 보면은 4번의 끝에 시작 확인서, 5번의 끝에 시작 확인서, 6번에도 정확한 이름은 이거잖아요. 상속재산, 재산 분할 무슨 서입니까? 협의서잖아요. 협의서. 그러면 7번에도 이거잖아요. 동의 뭐다? 서. 무슨 서? 성낙서. 그럼 서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공정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을 보세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인감도 함께 첨부하는 겁니다. 밑에, 그럼 다시 할게요. 1번은 요래 썼어요. 4번, 5번, 6번, 7번. 1번은 2번의 빈칸은 1, 2, 3, 6. 2번의 빈칸은 1, 2, 3, 6. 1, 2, 3, 6. 그러니까 1, 2, 3은 지금 항상 같이 다니고 있다. 같이 안 다니고 있다. 같이. 그럼 답은 요겁니다. 이거는 1, 2, 3, 6은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어. 그럼 뭐도 가져가야 된다? 대리인의 인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해했다, 못했다? 칠판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럼 아는 거 해볼게요. 아는 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사유 1번부터 11번까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서 나눈다? 요거 나눈다는 걸 알죠? 그럼 인감증명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세 개는 공정받아도 인감 들고 간다. 요 네 개는 공정받았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다.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다 이 말이거든. 이 위에 세 개는 대리인에게 등기를 맡기도 누구 것도 가져가야 된다? 대리. 그 다음에 요 6번 있잖아요. 요 6번도 대리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몇 번만 차이 나고 있다? 6번. 그러니까 6번을 모르겠거든.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상속재산 분할에 비해서 요거를 머릿속에 딱 떠올리면 되잖아요. 상속. 그럼 뒷글자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슨 속? 상속. 오케이.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각하사유, 각하사유 바로 나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 각하사유는, 여러분들 3번부터 11번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문구에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그러면 1번, 2번인데, 1번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관할 위반. 되죠? 그러면 이제 2번만 딱 공부하면 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자, 그러면 밑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일단 3, 4, 5번을 묶어보세요. 6, 7번을 묶어보세요. 14, 15번을 묶어보세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3, 4, 5번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3, 4, 5번은. 그럼 이제 1번으로 갈게요. 1번에 봅니다.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니까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답이 나와 있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고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알잖아요. 공시법 시간에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번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6번, 7번을 묶었죠. 자, 지분의 소유권 보도는 OX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은 뭐다? X. 그걸 항상 시험 문제를 냅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지분의 용익권은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은 O죠, 그죠? 지분의 용익권이 된다, 안 된다는 이해한다면 한다? 여러분, 제 말을 잠깐만 보세요. 지분의 용익권이 안 된다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 정리합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거든. 그럼 이제 글자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분.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이거는 부동산, 이거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니까.
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라니까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용익권은 법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그냥 바로 됐거든. 올라가서 11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용익권. 우리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또다시 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 이중의 용익권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우리가 알거든. 소유권이든가 환매특약이죠. 환매특약은 반드시 소유권이든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로 들어간다. 같이.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촉탁 동그라미 치세요. 실행하여 등기를 신청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낼 때는 이래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는 법원에 뭘 한다? 촉탁. 그러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감류 등기를 촉탁이라면 O가 있다. O. 감류 등기를 신청이라면 O다. X. 그렇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냅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 전세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죠? 네.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내요. 너무 쉽잖아요. 농지에 전세권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하천에는 용익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의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됐죠? 그러면 이거 3번으로 내려오세요. 시험 문제는 이제 3번을 갖고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3번을 할 때 제 손을 봅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해버렸다면 그 각하 사유 1호 2호는 요래 나오잖아요. 그죠? 자, 시작. 당연 무효. 직권 말소 이신청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졌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다? 유효. 불일치하면 뭐다? 무효.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요거를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는 요거죠, 그죠?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1번은 시험에 내는 거 없습니다. 관할 위반은 시험에 낼 거리가 없어요. 그럼 2번은 사건 1,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답은 요거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래 물었거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없는 거를 찾아라, 없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없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하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손을 보세요. 자기 지분, 문제는 없어요. 1번에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불어넣기, 하천의 용익권 설정 등기, 농지의 전세권 설정 등기, 요역지와 분리한 지역권 등기,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의 본 등기. 그럼 답은 몇 번이다? 좋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은 아닌 걸로 했는데 무슨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불어넣기는 O다. X. 그럼 농지의 전세권은 뭐다? X. 하천의 용익권은 뭐다? X. 뭐 또 하나 부동산, 그러면 아까 전에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설정 O다. X.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럼 이걸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냈죠.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답은 몇 번? 5번.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시작 없는 것. 그럼 답은 몇 번? 5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요거는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